현재 엔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 세계에서 여행이 다시 활발해진 가운데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또한 많아졌습니다. 일본의 리오프닝과 엔저 현상에 맞물려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이한 점은 일본이 예전처럼 선진국의 고급 여행으로 가는 느낌이 아닌 싼 가격에 간단히 여행 가는 국가 이미지로 바뀌었고, 실제로 여행을 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예전의 일본 느낌이 아니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 자국 내에서도 고급화에 대한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초밥의 장난을 치고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에게 일부러 반말과 욕을 섞어서 응대하는 등 사건 사고가 갈수록 많아져서 일본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당국도 외국인들 앞에서만은 제발 조심하자라며 이미지 하락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이런 침울한 상황 속에서 결국 사건이 터져버렸는데요. 이번 사건은 일본 온천과 관련된 일입니다. 일본은 전국에 온천이 14,000개가 있고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매체의 연출 때문에 일본은 온천의 국가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일본은 매년 일본 원숭이들이 온천에서 수영하며 노는 영상을 찍는 등의 관광 홍보를 하고 있으며 1년 온천 여행자가 일본 인구보다 많은 1억 3천만 명에 달하는 등 일본이 온천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 좋고 따뜻한 일본 온천에서 몸을 녹이면 피로가 풀린다는 인식은 사실상 허상에 가깝다고 합니다. 일본 전국 각지의 수많은 온천들 중 진짜 온천은 1%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폭로한 사람은 일본인인 고모리 다케노리입니다. 그는 80세까지 한평생을 온천을 연구한 사람으로 일본에서는 온천 달인이라고 불리는 온천권위자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일본 전국에 온천 여행을 자주 다닌 이후로 관심이 가져 일본 모든 온천을 다녀보고는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는 일본 온천의 민낯을 알고는 고백하길,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온천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알지만 일본의 이런 실태의 양심의 가책을 너무 느껴서 몇 년을 고민하다 80세의 고령에 폭로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고모로 다케노리는 일본 전역의 99% 이상의 온천은 다 가짜 온천이다. 수돗물을 섞어 쓰는 곳이 대부분이고 화학물질을 너무 강하게 써서 피부에 해로운 곳도 많다고 말하며 폭로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이고 자국인들까지 속이는 이런 상업적으로 변질된 온천 문화는 그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14,000여 개의 온천 중에 가짜 온천이 99%이고 일본 내의 진짜 온천은 다 합쳐도 140개가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폭로에 일본 열도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일본인들 대부분은 네가 뭔데 온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냐. 자국의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먹는 짓을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안 그래도 관광객이 줄어드는데 굳이 폭로를 해야 되냐 등 양심 고백을 한 전문가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손가락질 속에서도 고모로 다케노리는 제발 속이는 일은 그만하고 온천 그대로의 진짜 온천으로 바꾸자고 끊임없이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 온천장들은 그대로 방치했고 이런 일본의 숨기기 급급한 문화로 인해 2023년인 올해까지도 계속하여 인명사고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일본 히로시마의 한 온천을 이용한 40여 명이 집단으로 폐렴에 감염되었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온천 측에서 비위생적으로 방치한 탕을 사용하여 악성 폐렴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요. 이 폐렴 증상을 일으킨 원인은 오염된 물속에 있던 레지오넬라균으로 이 균은 미세한 안개나 물방울의 흡입 등으로 감염이 쉽게 되고 특히 온천이나 탕 등에서 코나 입으로 물을 흡입하여 주로 감염됩니다. 무서운 것은 이 균의 폐렴 치사율이 무려 30%에 달하는 매우 위험한 균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연구진들도 이 병의 항생제나 백신 치료제를 만들려고 연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정식 승인된 백신과 항생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엔 이 균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위생적으로 청결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균에 감염될 일이 극히 드문데 일본은 문제가 다릅니다. 일본의 목욕 문화는 온천이나 탕에 들어가 적으면 30분, 많으면 1시간을 탕에서 목욕을 즐기고 탕에서 나와 그냥 물만 간단히 말리고 목욕을 끝내는데요. 일본인들은 온천이나 탕 등의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그 좋은 성분과 기운이 몸 안에 그대로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 일본 가정은 물론이고 온천업자들까지도 탕의 각질과 때 등 이물질이 가득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갈아주는 등 청소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된 물을 그대로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정과 온천탕 가리지 않고 탕을 여러 명이서 돌려 쓰는 목욕 문화와
온천의 기운이 좋은 기운이라며 온천물을 갈지 않는 온천 문화 때문에 일본에서 레지오넬라균의 감염 위험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사망자까지 발생한 이후 일본 자국 내에서도 경각심이 생겨서 온천물의 위생에 신경을 쓰는 온천장이 많아지는가 싶었습니다. 실제로도 일본 당국은 일본 온천은 이제는 정말 안전하다라고 많은 홍보도 하였으며 일본에서 레지오넬라균의 감염은 일본 온천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2023년인 올해 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온천은 100% 안전하다는 자랑과 홍보를 무색하게 만든 사건인데요. 이번에는 후쿠오카의 니카이치 온천이라는 곳으로 처음에는 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속출하였습니다. 보건당국은 비슷한 증상의 관광객들의 역학조사를 한 결과 관광객들은 공통적으로 이 온천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즉시 이 온천장의 온천 수질을 검사하였는데요.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온천장의 물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기준치의 무려 3,700배가 넘게 검출된 것입니다. 사실상 폐렴균으로 뒤덮인 온천탕을 그대로 방치한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탕을 비위생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4년 전인 2019년이라고 합니다. 즉, 일본 온천은 안전하다고 홍보를 시작할 때부터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후쿠오카에서는 온천의 청결을 위해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의 탕에 물갈이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정말 최소한의 규정이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목욕탕에서는 하루에 한 번, 많게는 하루에 3번까지도 물갈이를 할 정도로 탕에서 수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 온천은 무려 1년에 단 2회의 물갈이를 하여서 수질 상태가 정말 안 좋았다고 하며 심지어는 매우 간단한 작업인 소독 작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온천은 1865년에 개업한 온천으로 지금까지 약 150년 동안 존속된 온천입니다. 일왕과 일본 유명 정치인들도 자주 드나들 정도로 일본에서는 유명하고 명맥 있는 온천인데요. 이곳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 검사도 조작하여 허위로 보고하는 등 여러 가지 꼼수를 통해 더러운 물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일본의 비위생적이고 상식 밖의 행동에 일본 열도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 온천은 취재진의 방문에 사장은 자리 비우고 있어서 취재에 불응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시간만 끌다가 온천 홈페이지에 정말 죄송하다라는 몇 글자 게시한 것으로 얼버무렸다고 하며 심지어 당국의 처벌을 기다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당국의 경고를 잘 받았고 제대로 조치했다며 정상 영업을 하는 등의 배짱 장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신에 따르면 이미 이전부터 비위생적인 일본 온천의 만상이 계속 드러나는 실정이라며 본인도 곧 온천 여행을 계획하였는데 취소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관광을 준비하시거나 계획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행은 힐링과 건강을 위해 가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일본 여행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월드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